자, 그러면 이번에는 4월 학력평가 국어 이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이후로 지금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죠. 두 번째 해설 시작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바로 한번 보면은 독서론을 제외하고 주제 통합부터 보는데, 가지문에는 이제 맹자가 말하는 상도와 건도, 그리고 나지문에는 우리가 흔히 들어봤을 병자호란에 관련된 유교적 논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총평에도 적어놨지만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소재였고, 뭐 가지문은 몰라도 최소한 나지문은 이 남한산성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걸 다들 한번 읽어본 적이 있을 텐데, 그래서 소재 자체도 익숙했고 그 다음에 내용도 되게 쉬웠죠. 문제까지 쉬웠기 때문에 수능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웠어서, 그래서 자만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3월에는 제가 좌절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항상 3월, 10월은 문제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4월, 7월은 수능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학평 가지고 좌절하거나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총평에는 이제 자만하면 안 된다라고 써놨지만, 여기서 못 본 분들도, 못 본 학생분들도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능 미만 잡이라는 얘기를 괜히 쓰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포인트는 어쨌든 주제통합 지문에서, 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지문의 내용이 나에 어떻게 활용됐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 지문은 특히나 그것만 찾았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이 상도와 건도가 나지문에 그냥 거의 그대로 활용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근데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따로따로 올리다 보니까 경제지문 총평이 다 있긴 한데, 일단 지문을 그러면 주제통합을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지문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도덕적 규범을 구체적 현실에 적용하여 실천할 때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의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말이 좀 꼬였네요. 이게 지금 딱 읽어보면 도덕 규범에 대해 일단 얘기가 나왔어. 도덕 관련인 건 알겠는데 보편성과 특수성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뭔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게 있고 특수한 상황에서만 될 수 있는 게 있나 봐.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자마자 그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 예외적. 그러니까 예외라는 말을 제가 쓰는데, 그래서 일반과 예외에 대해서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유학에서는 이런 문제를 상도와 권도로 설명하고 있다. 상도는 뭔가 느낌상 항상 지켜야 되는 뭐 도덕에 관련된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뭐 가는데, 상도는 일반 상황에서의 원칙론으로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는 보편적 규범이고, 뭐 그냥 똑같죠. 우리 일반적이라는 말이 여기 일반이라고 썼는데,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걸 상도라고 부르나봐요. 그리고 권도는 당연히 예외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내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상도를 따르는데 진짜 뭔가 안 될 것 같을 때 권도를 이제 적용한다는 얘기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라서 1문단은 뭐 그냥 가볍게 읽었을 거고, 그래서 1문단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2문단으로 가면 도는 또는 인간 존재의 형이상학적 원리와 인간이 생활 속에서 따라야 하는 행위 규범을 동시에 담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형이상학적 원리, 행위 규범. 뭔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이 도라는 게 권도, 상도 할 때 그 도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도덕적 원리라 그랬기 때문에, 이건 도덕적 규범, 그리고 원리도 좀 담겨 있고, 이 도자가 애초에 도덕에서의 그 도자인데, 그거를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말이 나온 것 같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도를 따른다 라고 했을 때 그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보면은 상도는 도를 인간의 도덕적 원리로 연결한 인, 의, 예. 우리 이건 알고 있지 않나요? 인이 예지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있죠. 우리나라 이제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규범이래. 계속 똑같이 나와.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 그래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거, 일반적인 상황에 쓰는 거겠죠. 그리고 상도를 근거로 상황 변화에 알맞게 대응할 때 도가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는데, 지금 이 말이 중요하죠. 여기서는 상황 변화. 그러니까 웬만하면 상도를 쓰는데 상황 변화에 따라서 뭔가 이 알맞게 대응한다는 의미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예외적인 게 필요한데 예외가 필요해. 예외라는 말 자체가 뭔가 특별한 경우에 쓰려고 있는 거잖아요. 필요한데도 일반적인 것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상도를 근거로 하는데 권도를
필요로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을 베이스로 예외를 따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내용 없었던 것 같아요. 1, 2문단은 그냥 가볍게 읽으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3문단 가보면 맹자는 권도를 일종의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해법으로 제시한다. 이거 우리 읽자마자 바로 알았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일반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상도 하나만 가지고는 뭔가 도덕에 관련된 걸 다 처리할 수가 없는 거야. 딜레마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권도를 활용하겠다 이거지.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 그래서 예시를 보면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놨어요. 남녀 간의 주고받기를 직접 하지 않으면 예의고, 여기까지. 이거 뭐야? 우리 이거 유교에서 맨날 얘기하는 남녀 칠세 부동석 아니? 아,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이러한 좀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형제의 부인이 물에 빠지면 손으로 구하는 것은 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남녀 칠세 부동석이고 남녀에는 뭐가 있으면 안 되는데 좀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형제의 부인은 뭐야? 당연히 구해야지 물에 빠졌는데 부인은 여성이지만 남성과 여성이 손을 잡는 건 안 되는 거지만 물에 빠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손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손을 잡지 않는 건 기본이야. 기본. 이것도 나만의 말을 또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데 기본. 기본이고 그렇지만 부인을 손으로 구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권도. 이건 예외란 말이에요. 남녀가 거리가 있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여기서 권도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득이 한 번만 사용하는 것으로 높은 경지의 상황 판단력을 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특수한 상황,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을 때, 상도로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권도를 쓰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높은 경지의 상황 판단력을 요한다 이랬는데 이게 보면 뭐 위급한 정도라던가 모든 방안 중에 안 될 경우에 그러니까 모든 방안 중에 이것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굳이 예를 들자면 뭐 양반가의 부인이 길을 가다가 뭔가 문이나 아니면 벽이나 이런 데 부딪혔어. 그걸 보고 남자가 가서 괜찮냐고 하면서 뭔가 이게 부축하는 척 하면서 그런 터치가 오간다? 이거 안 된다는 거지. 그거 가지고는 권도를 활용할 수 없다. 그건 권도가 아니라는 거죠. 즉, 물에 빠진 걸 지금 예시로 들었는데 그만큼 위급해서 이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이 상도에 관련된 거를 적용할 수 없을 때 권도를 쓰겠다는 거죠. 권도를 적용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그냥 길 가다 넘어졌다고 해서 일으켜주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만 권도와 합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런 의미에서 권도의 합당성은 실행의 동기와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 물에 빠졌으니까 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동기를 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한 말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을 구했냐 이거지. 그러니까 부인이지만 손으로 구해서 부인이 살아났어.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 그러면 그 결과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거 아니야 일단. 우리가 지문을 안 읽더라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시를 가지고 계속 나만의 말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동기와 결과에 대해서도 나만의 말로 방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실행의 동기, 사건의 결과 그걸 바탕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죠. 3문단은 일단 됐고 그래서 계속 그 예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의 맹자의 말에서는 권도에 해당하는 규범이 상도인 예의 내용과 반대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 그쵸? 지금 뭔가 반대되는 것 같잖아. 권도가 상도에 반하거나 얘가 아니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얘를 지키지 않는 거냐 이거지. 그러나 맹자의 관점에서 상도와 권도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달라도 결국 이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모두 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일단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랬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거 권도 저거는 상도 안 지키는 거니까 반하는 거 맞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법은 달라도 도를 지킨 건 맞다고. 즉 도를 굽힌 게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어긴 게 아니고 그 구현 과정이 달랐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여기서 되게 중요했던 거는 배경지식 생각 뭐 또 상식 이런 거 있겠죠. 비슷한 얘기인데 이거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우리는 분명히 이거 보는 순간 어 권도는 상도에 반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행위가 안 맞는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설명이 진짜 애매하죠. 행위는 안 맞는 게 맞아.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봤고 그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지만 그 동기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 했던 거였기 때문에 도를 실천한 건 맞다고. 즉 올바르다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행위 자체는 안 맞는 건데 이게 실제로 이 상황에 가서 보면 그 행위 자체는
생명을 구하는 거니까 올바르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했던 거지. 왜냐면 우리 얼른 봐도 이거 도 굽힌 것 같잖아. 도가 아닌 것 같잖아. 근데 그게 도를 굽힌 게 아니고 도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방법이 차이가 날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이거 결국 문제에 나왔죠. 그래서 뭐 제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것들 중에 부정어 나오면 문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학생들이 가끔 이제 안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안 나왔는데 하고 따지러 오는 경우가 있는데 안 나왔다고 해서 그걸 공부해도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미출제 요소는 항상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맹자는 현실 상황에 맞는 행위로서 권도를 강조하지만 현실에서 그러니까 뭐랄까 상도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외적인 걸 적용할 수 있는 권도를 강조를 하긴 하는데 동시에 상도를 권도의 기반으로 보며 매우 중시했다. 이거 사실 읽기 전에 우리 이미 알고 있었다. 읽는 순간 딱 느낌이 오지. 무조건 일반적인 걸 따르는데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걸 한다. 즉 상도가 기반이 되고 베이스가 되고 여기에 이제 상도가 있고 가끔씩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딱 한 번만 그 상황에서는 그 행위 딱 한 번만을 가지고 예외적인 경우에 대처한다는 거죠. 그 권도를 가지고. 그래서 왜냐하면 당연한 얘기를 써놨어요. 자신의 본질인 이것도 중요하네. 맹자는 상도를 인간의 본질로 보았다. 하면 맞는 말이잖아. 그 우리는 이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안 나왔지만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겠죠. 방금 제가 얘기한 게 옳고 그름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도의 토대 위에서 권도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너무 술술 잘 읽혀서 딱히 막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좀 그런 지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상도와 건도, 일반과 예외 이 정도만 기억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지문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또 15분이 지나서 좀 끊었다가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